안녕하세요. 기억력 스포츠협회 정겨원입니다. 오늘은 학습 소재 중에서도 국어 맞춤법에 기억법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맞춤법이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한데요. 아무리 내용이 좋아도 맞춤법이 틀리면 뭔가 신뢰가 안 가고 부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듣기만 해도 당장 여러분이 아는 척하기 좋은 것들로 준비했습니다. 긴가민가 하고 헷갈리는 것들인데요. 가볍게 보시고 기억법이 이런 데에도 쓸만하구나 하시는 걸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야, 그거 참 희한하다 할 때 참 희한하다 그리고 희한하다 어떤 게 맞을까요? 자, 정답은 희한하다입니다. 네, 드물 희, 드물 한 이어서 희한하다인데요. 근데 희한하다의 한자까지 외울 분은 안 계시죠? 그러니까 나중에 드물 희에 드물 한인지 드물 아닌지 또 헷갈립니다. 그래서 이럴 때 기억법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두 개가 쌍으로 이렇게 헷갈릴 때는 차이점을 위주로 주목해서 기억해야 될 정보를 추출한 다음에 그걸 기억법을 통해 외우시면 됩니다. 자, 희한하다랑 희한하다 이 비교해 봤을 때 이응인지 아니면 히읗인지 헷갈리는 거니까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럼 히읗과 희한하다라는 두 정보를 연결하면 되겠죠. 기억법은 연결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특이한 것을 보고 희한하다라고 하니까 예를 들어 머리색이 파란색인 사람을 보고 웃으면서 거참 희한하다 라고 하는 장면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즉 희한하다에서 정보를 추출해낸 다음에 이 둘을 결합한 것이죠. 그래서 희한하다 라고 기억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쌍으로 헷갈리는 것들은 이 기억해야 할 차이점과 의미를 연결하시면 됩니다. 영어 단어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principle, 원리와 principal, 이 교장 선생님, 이 헷갈려서 교장 선생님은 사람이니까 이 팔이 달렸다 라고 외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며칠이죠? 네, 며칠일까요? 며칠일까요? 이거 굉장히 헷갈립니다. 자, 정답은 며칠입니다. 네, 네이버에 가서 몇일을 이렇게 검색해보면 며칠을 잘못 쓴 표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밑에 보시면 영어 사전, 일본어 사전, 중국어 사전, 프랑스어 사전 등등 수많은 외국어 사전 예문에 몇일이 있는 게 보이네요. 네, 맞춤법 다 틀린 겁니다. 그만큼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맞춤법이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국어에서 몇일이라고 쓰는 경우는 아예 없습니다. 근데 나중에 며칠 지나서 몇일, 며칠 중에서 선택하라고 하면 또 헷갈립니다. 우리는 망각의 동물이니까요. 그러니까 기억법을 써봐야겠죠. 자, 이번에도 역시 차이점을 봐야겠습니다. 치읓이 옆으로 들어갔냐 아니냐가 차이인데 정답은 며칠이니까 자, 가만 보면 며칠, 며칠. 자, 며칠 하면은 뭔가 보이지 않습니까? 자, 리을을 옆으로 이렇게 옮기기만 하면 멸치가 됩니다. 자, 그럼 우리 정보 수집 완료했습니다. 멸치와 며칠을 결합하면 되겠죠. 이런 장면 한번 상상해 보는 건 어떨까요? 식당에서 며칠째 멸치만 계속 반찬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며칠째 멸치를 먹는 거야? 라고 말하는 상황이죠. 그러면 맞춤법 철자에 대한 단서와 의미까지 동시에 담았으니까 헷갈릴 확률이 줄어들 것입니다. 자, 그럼 다시 퀴즈. 몇 날 며칠 이라는 표현에서 어떤 것이 맞을까요? 네, 당연히 두 번째가 정답이겠죠. 멸치만 떠올리면 됩니다. 여러분, 요새 기억력 연습하고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어떤 맞춤법이 맞을까요? 요 새 아이가 맞습니다. 차이점을 보면 새니까 날아다니는 새로 변환하고 의미도 연결시키면 되겠죠. 이 요새가 사실 요 사이 이거의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요새 새들이 많이 날아다니는구나 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옛날에 전쟁할 때 이 요새 만들어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요새도 똑같이 이 아이로 쓰기 때문에 이 모조리 합쳐가지고 이 요새와 요새 사이로 새들이 많이 날아다니는구나 라고 기억하셔도 좋겠죠. 와, 금세 시간이 이렇게 됐네? 라고 말할 때 어떤 게 맞을까요? 정답은 금세, 어이입니다. 이건 뒤집어서 변환하면 좀 기억할 수 있는데요. 이 뒤집으면 세금이 됩니다. 그래서 의미와 연결시켜서 아니 금세 세금 낼 때가 다 됐네 라면서 통지서를 바라보고 있는 그런 모습을 상상하면 되겠죠. 이렇게 뒤집어서 변환하실 수도 있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여러 시험에서 사람들 자주 골탕 먹이는 이 사이시옷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단어가 합쳐졌을 때 시옷이 들어가는 경우죠. 결과값, 제삿날, 곡간 이런 단어들입니다. 네, 사이시옷은 규정이 있습니다. 세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두 단어가 합해져서 하나의 단어가 된 것. 두 번째, 그 두 단어 중 하나는 반드시 고유어일 것. 즉, 적어도 하나는 순 우리말이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 원래는 없었던 된 소리가 나거나 니은 소리가 덧나게 될 것. 그래서 된 소리는 뭐 쌍기역, 쌍디귿, 쌍비읍 이런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결과값이라는 단어를 보면 결과라는 단어와 값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거죠. 그러니 1번 조건은 충족했습니다. 두 번째는 결과와 값 중에서 결과는 한자어고 값은 순 우리말이니까 2번 조건도 충족됐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결과와 값을 합쳐서 발음했을 때 결과값이 됩니다. 쌍기역, 즉 없었던 된 소리가 나니까 3번도 조건 충족했습니다. 그래서 사이시옷이 들어가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데 문제는 이 규칙을 알고 있어도 이게 실제 시험에서는 되게 헷갈립니다. 자, 여러분 전셋집일까요? 전셋집일까요? 제가 규정을 보여드릴 테니까 보시면서 어떤 게 맞는지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정답은 전셋집인데요. 우선 1번 조건 당연히 오케이. 2번은 전세는 한자어고 집은 고유어니까 2번도 오케이. 근데 3번이 문제입니다. 이게 발음이 전셋집으로 나서 없던 된 소리, 쌍지읒이 들어간 거니까 3번 조건도 충족하는 건데 이건 사람마다 좀 발음이 다를 수도 있잖아요. 살살 발음하면 전셋집, 이게 맞는 건가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규칙을 알고 있어도 계속 생각하다 보면 이게 헷갈립니다. 자, 이럴 때 기억법을 활용하면 좋겠죠. 지금 무엇이 문제인가요, 여러분? 시옷이 중요하죠. 이놈이 지금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가 계속 문제입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 계속 반복되는 정보가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 했죠? 네, 바로 정형화하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선 시옷을 정형화하면 됩니다. 자, 어떻게 변환하면 좋을까요? 저는 시옷을 보면 약간 꽃갈모자처럼 생겼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여러분 참고로 고깔모자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옷을 고깔모자로 생각하자는 약속을 스스로 하는 겁니다. 이게 정형화입니다. 자, 기억법 적용하기 전에 퀴즈 하나 더 풀어보겠습니다. 맞춰보세요. 네, 정답은 인사말입니다. 이게 1번, 2번 조건은 충족하는데 3번 발음이 인사말이라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인사말을 인사하는 모습으로 변환하고 시옷을 고깔모자로 바꿔서 연결합니다. 연결은 장면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고깔모자를 쓴 사람이 인사를 하니까 안녕하세요 하면 어떻게 됩니까? 네, 모자가 떨어져 나가죠. 그래서 시옷이 안 들어간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변환, 정형화, 연결, 이렇게 기억법의 세 가지 핵심 개념이 다 들어간 거죠. 자, 이제 이 방법으로 다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셋방, 전셋방 어떻게 쓰는 게 맞을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네, 정답은 전세방입니다. 이 전세와 방 둘 다 한자어이기 때문에 고민할 것도 없이 사이시옷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때 또 한번 기억법을 적용해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이 전셋집, 전셋방인데 한번 이렇게 해봅시다. 우리 그 시옷을 고깔모자로 바꾸기로 했으니까 집에 들어갈 때는 모자를 쓰니까 전셋집이고 방으로 들어가면 벗어놓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전셋방. 자, 이번엔 횟수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횟수입니다. 아니, 두 개가 다 한자어니까 당연히 사이시옷 없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항상 그 예외라는 게 있죠. 여러분, 셋방, 곳간, 퇴간, 숫자, 찻간, 횟수 이렇게 6개의 한자어는 한자어임에도 사이시옷을 쓰는 예외적인 단어들입니다. 시험에서 출제자가 장난치기 좋겠죠. 자, 그러면 이 6개는 어떻게 외울 수 있을까요? 저는 여기서 두문자법을 적용하려고 하는데요.
이 두 문자 기억법은 앞 글자를 따가지고 새로운 의미로 압축시키는 것이죠. 6개 단어의 그 순서는 상관없으니까 가장 말이 되는 걸 우선 고르면 되겠죠. 그리고 두 문자법도 결국 이 변환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미지를 뽑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다가 저는 차퇴꽃 새숫횟 이게 이 각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차 타고 세수해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이런 장면을 떠올릴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여기서 사이시옷이 무조건 들어가는 애들이니까 차 타고 세수해 이거랑 고깔모자를 연결해서 하나의 장면으로 만들면 더 정확히 기억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다시 찻간, 퇴간, 곡간, 새빵, 숫자, 횟수 이렇게 인출해 주시면 됩니다. 두 문자법을 쓰지 않고 앞서 했던 것처럼 고깔모자를 각각 연결시켜서 하셔도 되고 기억의 궁전에 6개만 따로 결합해서 기억하셔도 됩니다. 자, 이제 오늘 함께 해본 맞춤법 복습하면서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맞는 표현을 한번 골라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엔 한자어로 구성됐지만 사이시옷이 들어가는 6개 예외 단어들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네, 사실 이것 말고도 해드리고 싶은 그 맞춤법들 많은데 우선 이번 영상에서는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다시 정리하자면 첫 번째, 반복되는 것은 정형화하라. 그리고 두 번째, 쌍으로 헷갈릴 땐 차이점을 찾아서 변환해라. 세 번째, 본래 의미와 연결해라. 네 번째, 두 문자법도 장면으로 떠올려라.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더 다양한 사례를 보고 싶다면 기적의 암기법 책에 들어있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에서 배운 방법들을 힌트로 삼아서 맞춤법 헷갈리고 틀릴 때마다 기억법으로 처리하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저는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기억력 마스터 정겨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